경제 신문을 읽어줘. 5월 17일부터 21년 5월 21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다음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8년간 안심하고 사세요. 민간 임대 인기. 이달 파주, 우미린 등 4천 가구,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20%. 임대료 시세의 70에서 95% 수준 용적률 늘려 민간 임대 확대해야.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옛 뉴스테이 인기를 이끌고 있다.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 2년 단위로 낮고 최소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담은 새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총 3,945가구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난 7일 청약을 접수한 동탄호수공원 리슈빌은 609가구 모집 15,56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25.6대 1이다. 건설사 혜택 확대해 공급 늘려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뉴스데이를 일부 선봐 2018년 도입된 임대주택이다.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에서 95% 수준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특별 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특별 공급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5% 수준으로 더 싸다. 특별 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세에서 39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양시장의 화랑이다 보니 민간 건설사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지을 동기가 많지 않다며 법인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1. 비트코인 4만불 붕괴, 금 달러로 뭉칫돈 탈출. 비트코인 국내에선 4천만원대로 머스크 이어 중국 코인 금지 쇼크, 암호화폐 잇따라 악재 쏟아져. 인플레 공포에 안전자산 주목, 금값 2달 새 10% 넘게 올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악재가 쏟아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개당 4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 한국 시장에서도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추락세를 보였다.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고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금과 달러를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폭락하는 비트코인. 1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4시 17분 현재 개당 4,984만 2천원의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14% 하락했다. 일론 머스크도 12일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차량 구매 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중국 당국의 입장 발표로 암호화폐가 직격탄을 맞았다. 금값 급등세로 전환.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리면서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에서 금은 19일 장중 한때 전날보다 1.25달러 오른 트레온스당 1871.75달러에 거래됐다. 금값은 13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 연속 올랐다. 국내 금값도 상승했다. 18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현물의 그램당 가격이 0.56% 오른 68,200원에 마감하면서 4일 연속 상승했다. 올해 저점인 3월 5일 종가 62,300원에 비하면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올랐다. 금값이 지난해 8월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2,000달러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린 결과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을 타면서 올해 초까지 금 가격은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양상이다. 달러를 사들이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말 국내 거주자의 달러 예금 잔액은 817억 달러로 3월 달보다 24억 달러 늘었다. 2012년 6월 한은의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거주자 달러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등 은행에 맡긴 달러 예금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동월 대비 4.2% 상승해 시장 최대치 3.6%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가격 씀씀이가 올 들어 회복된 결과다. 제품 서비스 공급이 차질을 빚는 것도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설비 투자가 줄어든 데다 소매 서비스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방크 최근 실증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1% 오르면 주가는 평균 5%가량 빠졌다. 인플레이션 공포로 시장 금리가 뛰며 그만큼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증시 버팀목 실적의 힘 언제까지 갈까? 원자재 가격 인상, 공급 차질로 2분기 기업 실적 불확실성 커져 하반기 실적 개선세 둔화 가능성. 기업들 경기 회복 사이클 올라타 내년까지 상승 이어갈 것 반론도. 2.79%, 마이너스 6.22%, 코스피 지수가 2.79%고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6.22%.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도 2.7% 올랐다. 반면 니케이 225 EO 지수는 6.2% 떨어졌다. 한국 증시가 일본보다 좋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26조 1234억 원 규모를 순매수한 개인의 힘,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한 한국 기업의 빠른 실적 개선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면서 철강, 화학, 조선 등의 주요 경기 민감주의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공급 차질로 인한 판매량 둔화 등으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3분기 중 실적 장세가 정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 회복 사이클과 유럽 시장 회복 등을 이유로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반론도 거셌다. 이 실적 개선세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된 근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백신 보급은 늘어나겠지만 이에 따른 기대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돼 있다며 경제 여건은 개선되더라도 이익 모멘텀은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영업이익 합계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70% 넘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3분기에는 증가폭이 30에서 40%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경기 회복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내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한국 증시는 2000년대 들어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면 2년 정도씩 상승하는 구간을 그려왔다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145조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0조 원을 넘기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지 않은 유럽도 변수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피크아웃은 일러야 4분기 중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바탕으로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고 유럽의 경기 회복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페드 테이퍼링 첫 언급, 인플레 장기화 대비해야. 지난달 FOMC 회의록 보니 미 경제 1분기 6.4% 깜짝 성장에 물가 고용 예상 웃돌자 공식 논의. 일부 자산 매입 속도 조절 필요. 잭슨홀 미팅서 긴축 신호 줄 수도.
글로벌 자산 시장 규모 시기촉각.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달 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시장 예상을 깨고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3월 팬데믹 발생 후 매달 $1,200씩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페드가 공식적인 긴축 협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에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을 해서 약간 주식도 약간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후에 페드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페드는 19일 공개한 FO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가 정책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 어느 순간엔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일부 위원이 밝혔다고 적시했다. 페드는 1년에 보통 8차례 FOMC를 열며 개최 3주일 후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의사록을 펴낸다. 일부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공급망 병목 및 원자재 부족 사태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올해 이후에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페드의 통화 정책 수정 관련 언급 중 가장 명시적인 표현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수 위원은 공급 부족 등 일시적 문제가 해소된 뒤에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종전 견해를 고수했다. 예상 웃도는 경기 회복 속도. 페드 내 기류가 달라진 것은 광범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덕분에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어서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6.4% 깜짝 성장했고 2분기에도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틀랜타 연방은행 현재 분기 예측 모델 GDP Now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 예상치는 0.1%다. 페드가 기조전환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물가와 고용지표 역시 전문가 예상을 깨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4.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실업률은 6.1%로 전달 대비 0.1% 포인트 올랐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8, 9월에 긴축 신호줄 가능성. 지난 FOMC 회의가 4월 물가지수 발표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긴축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페드 위원들이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을 전제로 하고서도 테이퍼링을 언급한 셈이어서다. 시장에선 페드가 오는 8월에 예정된 연례 경제정책 토론회의인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착수 시점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페드는 작년 잭슨홀 미팅에선 평균 물가 목표제 AIT 도입을 발표했다. 회계 컨설팅 업체인 그랜트 손튼의 다이앤 스웬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긴축 신호탄을 쏘기엔 잭슨홀 미팅이 최적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이 초미의 관심을 끄는 건 글로벌 자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페드는 매달 국채 800억 달러치와 주택 저당 증권 400억 달러치를 매입해 시장 유동성을 떠받쳐왔다. 내년 초쯤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던 2013년 5월엔 벤 버랭크 당시 페드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긴축 발작을 얘기합니다. 다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더니 구리 곡물 원유값 일제히 급락. 금값이라는
오늘 왜 이러지? 금값이라던 구리 4%대에 떨어져 아연 등 금속류 최고치 찍고 뚝. 재고 늘어난 탓에 유가도 하락, 장밋빛 전망에 가파른 가격 상승, 인플레 공포 커지며 수요 경색, 헤지펀드 5주 만에 하락 베팅. 컨디션이 메롱이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곡물,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앞서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이 원자재 슈퍼사이클 장기 호황이 시작됐다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이 오히려 수요 경색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구리 등 금속류와 원유 및 천연가스 곡물류, 목재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블룸버그가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20개 원자재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5주 만에 원자재 하락 베팅에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 4.1% 하락, 목재 시장도 출렁. 구리 선물 3개월물은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서 장중한때 톤당 9,977.5달러로 전날보다 4.1% 하락했다. 이는 3월 4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구리 선물은 지난 10일 장중 사상 최고인 톤당 1,747.5달러까지 오른 뒤 1,374달러로 마감했다. 아연 가격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이날 톤당 2,987.5달러로 마감해 하락세로 바뀌었다. 최근 톤당 230달러까지 치솟았던 싱가포르 거래소 철광석 선물 가격은 톤당 205.1달러로 4.2% 내려갔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투기 단속과 세계 3대 광산업체 중 하나인 BHP 그룹의 최대 규모 광산 개발로 인해 철광석 가격이 이틀간의 반등세를 멈췄다고 설명했다. 유가도 하락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장중 5.4% 추락했다. 가격 상승이 수요 억제. 이런 흐름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시티그룹, 유수의 투자은행과 원자재 거래 업체들이 원자재 시장의 새로운 골드락스를 예견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발생한 하락세다. 앞서 시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건설, 인프라 경기가 살아나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 속에 친환경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호황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지나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일으키면서 수요 재개 심리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3위 닭고기 생산업체인 샌더스팜스는 철강 등 건축자재 가격 인상에 대응해 신규 가공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회복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세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증시 하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회피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가격 통제를 위해 원자재 시장 감독 강화에 나선 것도 중국발 수요 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네, 오늘따라서 많이 어버버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